2025년은 원숭이띠에게 있어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해입니다. 사주적으로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천간의 을목은 작은 풀처럼 유연하나 생명력이 강하며 지지의 사화는 강한 불의 기운으로 원숭이띠의 지지인 신금과는 상충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곧 심리적 갈등, 환경 변화, 인간관계의 충돌 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포합니다. 올해 원숭이띠는 지나친 고집보다는 유연한 태도로 흐름을 따르며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한 흐름이지만 기존 방식보다 새로운 시도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갑작스런 금전 수입이나 횡재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투자나 충동적 지출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경쟁과 비교 속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로 특히 자기개발과 인간관계 조율 능력이 커리어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사업가는 변화와 재정비에 적합한 해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감정 기복이나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말과 행동에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대화와 이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지만 가벼운 만남은 쉽게 끝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커플이나 기혼자의 경우 관계를 정리하거나 재정비해야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배려가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건강운에서는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만성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시기이며 특히 심장, 눈, 위장, 신경계 관련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안정이 중요한 해이므로 과도한 일정보다는 루틴 속에서 여유를 찾고 걷기나 명상, 조용한 취미생활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남은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서두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흐름을 관찰하고 필요한 때에만 힘을 실어 움직이는 것이 원숭이띠에게는 최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원숭이띠와 상극이라서 멀리해야 할 띠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원숭이띠와 궁합이 좋아서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나와 맞지 않는 띠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올해 금전운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오늘 드리는 내용은 전반적인 경향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첫 번째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와 원숭이띠는 사주학적으로 충의 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12지지 중 정면으로 마주하는 구조로 매우 강한 충돌과 대립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원숭이띠는 신금으로 오행상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호랑이띠는 인목으로 목의 기운에 속합니다. 금과 목은 오행상 상극 관계로 금은 목을 베고 자르며 목은 금을 손상시키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원숭이띠와 호랑이띠는 서로를 제어하거나 꺾으려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협력보다는 경쟁이나 갈등이 우선시되기 쉬운 조합입니다. 사주에서 충의 관계는 움직임과 변화, 파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띠끼리 만났을 때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고 일관된 흐름이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의 재물운을 흐트러뜨리고 예기치 않은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투자나 사업을 함께할 경우 판단의 충돌, 방향성의 차이, 금전적 이익, 분배에 대한 시비가 쉽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둘 다 재물의 흐름을 놓치게 되거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성향면에서도 원숭이띠는 재치 있고 전략적인 반면 호랑이띠는 직선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정 방식이나 실행 방향에서 충돌이 잦아 신뢰 관계를 쌓기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피로감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금전운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서로의 기운을 소모하는 관계가 되기 쉬우므로 사주적으로 볼 때 호랑이띠는 원숭이띠가 금전 문제에서 특히 거리두기를 해야 할 상극의 띠로 분류됩니다. 원숭이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두 번째 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와 원숭이띠는 사주학적으로 해의 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겉으로는 큰 충돌이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
서서히 운을 갉아먹는 은은한 불화와 손해를 의미합니다. 원숭이띠는 지지로 신금에 해당하고 돼지띠는 해수에 해당하는데 이 둘은 직접적인 오행상극 관계는 아니지만 지장간 구성과 해의 기운을 고려할 때 서로의 기운이 어긋나 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해 관계는 흔히 은근한 손해, 예상치 못한 실수, 외부의 간섭으로 인한 흐름 방해로 나타납니다. 특히 돼지띠의 해수는 부드럽고 포용적인 듯하지만 원숭이띠의 빠르고 계산적인 성향과 충돌하게 되면 신뢰 기반이 무너지거나 불균형한 관계가 형성되어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띠는 수익 중심적인 판단과 전략의 강점을 가지는 반면 돼지띠는 감정과 이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공동재정이나 투자에서 판단 기준이 엇갈리고 흐름이 맞지 않아 손실을 자초하기 쉽습니다. 또한 돼지띠의 해수는 사주의 12운성에서 원숭이띠와 조우할 때 암의 작용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겉으로는 우호적이지만 실속은 없는 관계 또는 의도치 않은 방해와 구설, 숨은 적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운에 있어서는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돼지띠와의 과도한 친밀 관계나 공동 재정 운용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원숭이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세 번째 띠는 뱀띠입니다. 뱀띠와 원숭이띠는 사주학적으로 형의 관계에 해당하는데 이는 서로의 기운이 부딪혀 긴장과 갈등, 억압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특히 자형과 유사한 부정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관계가 깊어질수록 운을 소모하게 됩니다. 원숭이띠는 지지로 신금에 속하며 뱀띠는 사화에 해당합니다. 오행상 화는 금을 제어하려는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적으로 상극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곧 원숭이띠의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기운이 뱀띠의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성향과 충돌하면서 금전적 판단과 협업에서 마찰이 생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외적으로는 때때로 협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내면의 경쟁심, 신경전,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감정적 피로와 금전 운의 손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 뱀띠는 한번 마음먹은 방향을 고집하고 깊이 파고드는 성향이 있어 금전적인 의사결정이나 전략 수립에서 서로의 방식이 상충하게 됩니다. 이는 투자나 사업처럼 정확하고 민첩한 판단이 중요한 영역에서 결정적인 충돌을 일으켜 불필요한 비용 지출, 기회 상실, 신뢰 붕괴 등의 손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형의 관계는 단순한 싸움보다 더 무서운 서로를 억누르고 숨 막히게 만드는 압박감을 의미하며 특히 금전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운의 흐름을 막고 정체시키는 부정적인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뱀띠와 원숭이띠가 함께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억지로 맞춰야 하는 상황이 잦아져 결국 금전적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와 궁합이 좋아서 평생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상마다 호환석, 팔찌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품은 보석입니다. 자신감과 결단력을 높여주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50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께 2주 동안만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팔찌는 모두 수작업으로 정성껏 제작되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원숭이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첫 번째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사주학적으로 원숭이띠와 매우 궁합이 좋은 띠로 특히 금전운과 현실적 성취면에서 강력한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삼합관계에 해당합니다. 원숭이띠, 용띠, 쥐띠는 수의 삼합을 이루며 이 조합은 오행의 흐름 중에서 지혜, 유통, 재물의 흐름을 관장하는 수의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구조입니다. 수는 재물, 정보, 기회, 교류 등을 뜻하며
원숭이띠가 중심에서 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용띠는 그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용띠는 지지로 진토에 해당하지만 사주의 특성상 수록하는 변환점 역할을 하는 용변환지로 작용합니다. 이는 원숭이띠의 빠른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의 현실적 기반과 실행력을 제공해 이론과 실천이 균형 잡힌 금전 활동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원숭이띠가 아이디어와 기회를 만든다면 용띠는 그것을 현실화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조력자입니다. 또한 용띠는 사주에서 리더십, 권위, 추진력을 상징하는 띠로 원숭이띠 특유의 재치와 유연함과 결합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재물운과 명예운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사주명리에서는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제대로 누리려면 도와주는 귀인 띠가 필요하며 그중 용띠는 가장 강력하고 실속 있는 귀인으로 여겨집니다. 원숭이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두 번째는 쥐띠입니다. 쥐띠는 사주학적으로 원숭이띠와 삼합의 지지 관계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궁합 띠 중 하나로 특히 금전운과 기회운에 있어서 원숭이띠의 흐름을 강하게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함께 모였을 때 수의 삼합을 형성하는데 수는 사주에서 재물, 지혜, 유통, 유연성, 기회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오행입니다. 이 중 쥐띠는 순수한 수의 기운, 정수를 가진 띠로 원숭이띠의 기민함과 결합하면 막힘없는 재물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행적으로 보면 원숭이띠는 신금이고 쥐띠는 자수입니다. 금생수의 생조 관계로 원숭이띠의 금, 기운이 쥐띠의 수를 낳고 다시 수의 기운이 원숭이띠에게 재물과 정보, 귀인 운을 되돌려주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맞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의 기운이 순환하며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관계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함께 있을수록 투자 기회, 사업 확장, 귀인과의 연결 등 실질적인 이득이 따르기 쉽습니다. 쥐띠는 머리가 빠르고 계산에 능하며 신중한 성격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실속을 챙기는 재물 운용에 강한 띠입니다. 반면 원숭이띠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살려 기회 포착, 안정된 실행, 재물 확보라는 이상적인 흐름이 완성됩니다. 특히 금전적 파트너나 사업 동반자로 매우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생형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세 번째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사주학적으로 원숭이띠와 육합 관계를 이루는 띠로 이는 음양의 조화 속에서 가장 밀접하고 안정적인 궁합을 뜻하며 특히 금전운과 인간관계운에서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육합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보호하는 관계로 두 띠가 함께할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원숭이띠와 닭띠는 오행상 모두 금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같은 기운을 공유하면서도 성향이 달라 서로를 자극하고 보완하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사주적으로 원숭이띠는 신금으로 양금의 날카롭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닭띠는 유금으로 음금에 정제되고 섬세한 기운을 가집니다. 이 둘이 만날 때 금의 기운이 서로 극대화되면서도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곧 정확한 판단력과 실행력, 전략적 사고와 세심한 실행의 조화를 뜻합니다. 이런 조화는 금전적인 판단과 관리, 투자나 사업 운영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닭띠는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계획적인 성향을 지닌 반면 원숭이띠는 기민하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순간의 기회를 잡는 데 능숙합니다. 이 조합은 금전운에서 기획과 실행의 완벽한 분업 구조를 이루는 이상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금전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닭띠는 원숭이띠의 급한 성향을 눌러주고 원숭이띠는 닭띠의 지나친 조심성을 보완해주므로 서로가 금전적인 결정에 있어서 냉정하고도 감각 있는 팀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원숭이띠의 금전운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입니다. 원숭이띠는 2025년에 용띠, 쥐띠, 닭띠와 같은 궁합이 좋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금전운을 크게 높이는 비결입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좋은 기운과 정보 교류가 재물운을 활성화시켜 안정적인 수익과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에서는 혼자보다 믿을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호환석 활용하기입니다. 호환석은 사주학과 풍수에서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원숭이띠가 호환석 팔찌를 착용하면 금전운뿐 아니라 심신의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재정적 결정을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호환석이 가진 강력한 기운이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보강해주고 불필요한 지출과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꾸준히 착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적이고 절제된 재테크 습관 만들기입니다. 2025년에는 원숭이띠가 금전적으로 더 안정되고 성장하려면 감정적 소비를 줄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재테크 전략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며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자기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장기적 행복과 재물 축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원숭이띠이신 분들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